저만 해도 말이죠. 주야간 행군할 때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반군장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40kg 완전 군장에다 선착순 뺑뺑이. 그 군장 안에 책도 넣었다면서요. 무거운 책. 입대한 지 9일 만에 숨진 훈련병이 당한 얼차려라고 합니다. 이게 얼차려일까요? 이 고문 아닌가요? 가혹행위 아닌가요? 자, 이 사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선옥 작가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작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이선옥입니다. 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총선 끝나고 나서 네네. 패미 의원들이 왜 이렇게 네. 몰락을 했는지 그걸 짚어봤는데요. 네. 우리 김용민 PD님의 활약으로 몰락한 게 아닌가. 아니 실제로 권김현영 그 사람이 김용민 네.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예. 아유, 수은 갑이시 인정받으셨네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는 김용민이라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오늘 이슈는 좀 상당히 좀 슬프고 참 안타까운 이슈입니다. 훈련병 사망 사고. 아니 입대한 지 9일 만에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그 훈련병이 네. 당시 지휘관으로 지목된 중대장 때문이라고 하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심리 치료를 받으려고 귀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이선옥 작가님은 이 사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깊은 본질적인 문제는 강제 징집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죠. 뿌리를 예. 거슬러 예. 올라가 보면, 네. 네, 남성들만을 강제 징집하는 이 문화 플러스 이제 지금 여군이 지휘관인 이제 장교로 이제 부각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이 문제까지 같이 결합된 것이고, 음.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가 다 군대 때문이고, 군대 문화 때문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 이 사안의 특별성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게 이 장교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군대 전체의 구조나 문화만을 얘기해서는 이러한 일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저는 같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언론이 그 중대장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온라인에 지금 그 중대장의 이름과 나이, 학번, 사진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 같은데 이 언론의 보도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2차 가해라는 개념이요. 네. 원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오히려 그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네. 가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2차 가해라고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피해자 신분이 아니죠. 예.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1차 가해라는 어떤 기본 사건이 없고요.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규정은 이 사안에서는 맞지 않고요. 한 가지 지금 이제 용민 선생님께서 심리치료차 귀향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군에서 그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했어요? 귀향 조치는 맞는데 예. 심리치료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군 당국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 사람의 뭐 심리를 좀 케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은 맞는데 네. 그것을 심리치료라고 하느냐 예. 혹은 전우조 배치라고 하느냐 이 표현에 따른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명백한 것은 군 당국이 지금 이 여성 중대장의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고 그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귀향 조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가해자인 여성 중대장의 심리 상태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뭐 남성 중대장도 이런 짓 저지르고 이렇게 네. 배려를 받나요? 뭐 군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나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발표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요. 이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망 사건에 직접 가해자로 지목된 군 장교가 부대를 벗어나서 영해에서 본인의 집으로 귀향 조치를 했다. 그리고 가족의 케어를 받고 있고 가족에게 동태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사건은 저도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고 여러 군 전문가도 이런 처리는 처음 봤다라는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조치인 거죠. 여자 중대장이어서 공격한다는 주장을 지금 언론이 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여자 중대장이라서 엄호를 받는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정말 본말이 전도된 주장인데요. 여자라서 지금
비난받는다가 아니라 그 여자 장교의 행위 때문에 오히려 이 본질을 여성의 문제로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여성 남성의 구도로 몰고 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에서 사망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남성 뭐 장교든 남성 사병이든 남성 군인이 이런 사고를 쳤을 때 심리불안을 호소해서 연가를 신청했더니 연가를 받아줘서 사망사고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네. 집으로 귀양 조치된 사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때는 여자 장교기 때문에 지금 군대가 이런 조치를 했구나 라고밖에 추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특이 조건은 이 여성이라는 성별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해? 자신이 훈련을 지휘하다가 혹은 뭐 가혹행위를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사망 사건이에요. 네. 단순 사고도 아니고. 그런데 귀양 조치라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자라는 성별을 빼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이 설명을 해야죠. 그동안도 이런 조치 우리가 해왔다. 비슷한 사건에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여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참. 지금 그래서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흥분하고 있는 누리꾼들 주장 보면은 네. 그런 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라서 이렇게 비호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페미니스트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덮어 씌우는 거는 잘못됐다고 하지만 아니,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 던지는 걸 가지고 다 그렇게 이것들은 뭐 다 그 페미면은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또 매도하고 있고. 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페미니스트들과 언쟁을 벌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편인 사람들만 두둔하는 걸로 전 힘없는 약자들, 그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런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이용거리가 되지 않으면은 무관심하고 그냥 본척만척한다. 이게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중대장을 왜 이런 식으로 언론과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이게 억측인가요, 제가? 그 해당 중대장이 예.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라는 게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그 네. 사람이 페미니스트이건 아니건 네. 여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군내 이런 차별적 대우와 취급 네. 이것이 사실은 군 기강 자체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인 거죠. 가장 문제라고 할 때는 먼저 첫 번째는 그 해당 여성 중대장의 가혹행위가 가장 먼저 문제인 거고요. 이걸 무슨 군대 제도 내 자체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꾸 가져가는데 네. 저는 이 사건에서는 그것보단 이 개인의 행위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군대 시스템 안에서 완전군장에서 이 군기훈련 시키는 게 시스템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게 허용되는 시스템 하에서 이걸 과하게 운용했다라고 하면 그런 문화가 아직 군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지금 모든 군대 관련자들이 증언해요. 없다, 완전군장. 지금 선착순 없다, 얼차례 없다. 그런 훈련을 누가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 개인의 명백한 일탈 행위이죠. 네. 그러면 이 사건에서 군 시스템, 군대 문화 이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가져갈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이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은 개선점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순서지 지금 물타기 하려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군대 시스템 문제로 가져가는 거. 위법행위를 저지른 군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예. 두루뭉술하게 군 문화로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여성 혐오로 몰고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처리를 막는 저는 물타기라고 봅니다. 일단은 개인의 일탈로서 차별 없이 엄하게 처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명백하게 금지된 행위를 했고 그것이 이미 훈련병들의 같이 그 가혹행위를 당한 동료 훈련병들에 의해서 증언이 됐고 언론 보도가 났고 군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명백한 이 사람의 일탈행위고 위법행위인데 군 당국이 지금 이 사건 이전에 바로 며칠 전에 수류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훈련병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이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바로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군 관할 수사대가 경찰과 함께 그 사건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고 그건
조사와 수사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별도 조사반을 투입해서 뭐 수류탄 점검도 하고 사고 당시 안전 통제 문제나 탄약이나 이런 문제들을 살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 군의 대처는 뭐냐면 수사단을 꾸리지도 않고 사망사고니까 민으로 오. 넘겼다 해서 경찰청에 그냥 바로 이관을 하고 군 당국에서는 예. 연간엔 그 가장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이 중대장을 귀가 조치를 했어요. 아, 이건 정말 상식 밖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일어난 사건, 사고와도 전혀 다른 대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로 이제 이첩이 됐으니까. 그렇죠. 군내 또 사망 사고는 네. 이제 민간 경찰에서 조사하게 돼 있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경계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네. 수사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혜병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조사를 이유로 이 사람이 연가 휴가를 신청했다 해도 우리는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에요. 이 장교가 연가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휴가 조항이 이게 있습니다. 휴가 조항에서 지휘관이 휴가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그 요건이 하나 뭐냐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징계 심의 대상자인 경우는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징계 심의 대상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게 법적으로.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신청한 연가를 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도주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만약에. 예.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조치를 하니까 네. 여자라서가 아니라면 이 조치를 잡아갈 수 없다는 게 그냥 상식적인 대중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여성 혐오로 몰고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아니 뭐 아버지가 뭐 판사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그 뭐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저는 김 PD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지금은 예. 그런 권력형 외압보다는 이 성별에 따른 이미 이렇게 권한을 가진, 예를 들면 그 권한을 가진 계급에 있는 남성들, 그 남성 간부들이 경찰이든 군대든 사고를 친 여성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권력형 외압이나 어떤 은폐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게 훨씬 더 크게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라서가 아니라. 예. 네, 사고를 쳤어. 여자야. 음. 어떡하지? 여자한테 가혹한 만약에 처리를 했다고 하면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언론이 또 우리를 막 조질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 저는 바로 이 사건이 대잡이 됐습니다. 인천에서 여경이 칼에 찔린 시민을 두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때도 지금 그때 경찰청의 대처가 지금 군의 대처랑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 여경도 휴가 갔다 왔어요. 예. 여경도 휴가 보냈고요. 눈 앞에서 거의 그 피해자는 칼에 찔려서 거의 그러니까 연구 장애를 입었어요. 네. 어머니인데 자기 눈앞에서 시민이 목에 칼이 찔리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여경이. 그 여경은 테이저건도 가지고 있었어요. 3단봉도 가지고 있었고요. 도주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자기 현장을 직무 이탈해서. 수행의 의무를 저버린 네, 거네. 다 하지 않았는데 그때 경찰청이 어떤 대처를 했는지 아십니까? 커뮤니티에 그 여경에 대한 비난이 있자 커뮤니티 운영자들에게 네. 공문을 보내서 그 여경에 대한 피해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라. 안 그러면 처벌하겠다라고 압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대처는 뭐냐면 열흘 정도가 지난 후에 뭘 열었는 줄 아십니까? 경찰청에서 뭘 열었습니까? 성평등 토론회를 열어서요. 여경 혐오에 대한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요. 여경을 혐오했다라고 네. 하신 거군요. 예. 예, 여경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를 방기하고 도주한 사건이 났는데 여경에 대한 혐오가 확산된다면서 경찰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 의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야, 이거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특정 세력의 그림자가 보이네요. 예. 네, 여기에서 이거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권김현영 씨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아이고. 표창원 전 의원. 그 사람도 이런 그 같은 것들이- 편이에요, 거기? 네, 그때 주 발표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청이나 군이나 이 고위 간부들의 이 스윗함, 이 스윗함. 여성이 사고를 쳤을 때 이 처리를 여성 혐오만을 문제 삼는 이런 처리가 시민의 안전보다 혹은
군 장병의 죽음보다 이것을 우선하는 태도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면 이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이 이력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성 혐오가 문제라고 또 남성 데스크들이 또 글을 씁니다. 남성 여성에 대한 데스크들이, 스윗한 이것이 데스크들이. 예. 그렇죠. 이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돈 없는 신상 털기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동아일보 완전히, 그 기자도 예. 그렇게 썼더만요. 예. 완전히 본질을 흐리는 거죠. 예. 그러면 저 문제 하나 이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사실 여러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장교죠. 여성 장교인데 네. 훈련병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성은 사병이 없죠. 네. 훈련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병과 똑같은 훈련 과정을 거친 간부인가? 완전군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가? 완전군장 플러스 또 더 무게를 얹었다고 하잖아요. 선착순이나 얼차려가 어떤 건지를 아는가? 이 사람은 저는 이 돌아가신 훈련병이 너무 안타까운 게 예. 죽은 다음에 일병으로 뭐 추서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훈련병에서 일병 달고 순직자 처리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과 열흘 전까지 이 사람은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평범한 남성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남성 대학생이 열흘 만에 죽었어요. 군대 끌려가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이 20살 생을 사는 동안 어디에서 이런 가혹행위를 당해봤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여성 중대장이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훈련을 해봤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성 군인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여성은 사병이 없고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 더위에 그 완전군장하고 이 가혹행위를 받는다는 게 선착순을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의 신체에 부담이 가는 행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그 중대장도 이제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완전군장 그 선착순 이런 거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금지된 행위인데. 아 지는 그렇게 예, 금지된 지금 법으로 행위여서 그게 안 하고. 금지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시켰을 거라는 게 그냥 납득이 가는 분석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자신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남성의 정신 얼차려, 군기, 군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느라고 그 군기 훈련을 시켰다는 사람이 본인 멘탈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남은 정신 군기 훈련 시킨다고 그런 얼차려 완전군장을 시키고 선착순을 시키고 예. 자신 멘탈은 그 정도 관리가 안 된 사람이 군의 훈련병을 지휘하는 장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할 길이 없어가지고 계속 손 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악화돼서 그 훈련병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 저는 1차 책임은 그 개인의 일탈행위 분명하고요. 네. 2차 책임은 그 다음 군 당국의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1, 2차 책임을 이렇게 물어야지 예. 지금 여기에서 무슨 여성 혐오니 군대 문화의 문제니 이거는 저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작가님 벌써요? 또 준비한 이슈가 한 2개 더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그 페미니스트 의원들이나 그 뭐 낙선이나 그 이후에 지금 뭐 강선우 의원의 문제도 우리 사전에 이제 얘기하려는 주제에 있었는데 당선이 된 페미니스트 의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대중의 여론, 당원들의 여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성별 갈등을 그만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그만해야 된다. 그만해야 그리고 한다. 이제 페미니즘. 또 한 가지는 네.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최상병 문제 지금 민주당이 특검하라면서 예. 야외 집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 예. 이 훈련병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너무 민주당의 대처도 미온적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언급이 거의 없어요. 예. 네, 너무 이거는 죽음에도 정말 예. 여성 손에 죽으면 정말 더 개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사건을 정말 민주당이 예. 최상병 죽음과 똑같이 피고배에서 정말 중대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정말 그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이 사건이 똑같이 정말 엄중하고 정말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옥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